우리 교재에 잠깐만 보시면 이 연습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단원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 집을 따로 하실 건데 그래도 문제를 볼 때 교재 30페이지 펼치시면서 자 30페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여기 내용할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거의 한 작년 대비 70% 전후 거의 비슷한 영역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개별 소비세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6문제다 그럼 3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영역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지역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게 10개다 그럼 그중에 뭐 2개, 3개 이제 좀 약간 듬성듬성 내다 보니 조금 문제 변경, 구성은 좀 변경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토탈 문제 40문제 중에서 한 30문제 전후해서는 작년, 재작년 정도 평균치에 그대로 근접하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기출문제 중에 좀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를 놔두고 중복되는 것들은 작년 대비 책에서 몇 개 뺐거든요. 보시면 1번 문제만 한번 볼 거예요. 그 용어의 뜻 나오죠. 그래서 용어도 하셔야 돼요. 간이과세자가 뭐냐, 재화가 뭐냐, 재산가치가 없으면 안 되고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를 말한다. 다 하셔야 되고, 자 2번에 납세의무자 이제 오늘 이거부터 시작할 건데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오지선다로 객관식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결국은 뭐죠? OX죠. 다 OX잖아요. 납세의무자 이다 아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납세의무자고 4번도 납세의무자인데 납세의무의 범위를 조금 이건 좀 심오학습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내고 자 대표적으로 납세의무에 관한 내용이 한 3개 정도 대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넣어놨고 5번 뭐죠? 과세기간. 자 부가가치세는요. 판매자를 앞으로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공급자. 공급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그 금액의 10%를 걷어서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건바이 건으로 물건을 팔 때마다 걷어서 내라고 하면 장사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과세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금액을 집계해서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과세 대상 기간 줄여서 과세 기간이다. 그래서 과세 기간 되게 간단한데 문장으로 나올 만한 게 여기는 응용돼서 바꿔봤자 바꿀 게 없어요. 여기는 진짜 무슨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과세 기간 오늘 할 건데 보시고 7번으로 넘어가셔서 과세 기간을 어떻게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리는 것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옳은 것은 틀리는 것은 7번 납세지가 나왔죠. 납세지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부가가치세를 자 제가 집이 서울의 종로다. 집은 종로에 있다. 근데 옷가게를 운영한다라고 하고요. 옷가게가 어디다 할까? 그냥 강남 갈까요? 강남에 있다. 종로 세무서, 강남 세무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국세라서 세관이 아니에요. 내국세라서 세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 세관 가시면 안 되고 얘는 세무서로 가야 돼요. 근데 일단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내가 집은 종로인데 옷가게는 강남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옷가게가 있는 데서 신고할 거냐? 그 다음에 종로세무서에서 예를 들어 세무조사가 나오면 종로세무 집 주소에서 나올 거냐? 분명히 내가 운영하는 건데 내가 있는 집 주소에서 나올 거냐? 내가 운영하는 가게 쪽에서 나올 거냐? 판매가 일어나는 장소. 그래서 뭐 그냥 한마디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배울 건데 그걸 문장으로 풀어서 원칙과 예외를 하면 여기가 다 풀려. 과세 관할이 그걸 어느 세무서에서 걷어갈 거냐고요. 자, 8번 납세지, 9번 납세지. 근데 납세지의 예외가 10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11번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표 문제를 하나씩 남겨놓고 좀 어차피 너무 중복인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 삭제를 했으니까 딱 이 정도면 이 정도만 하셔도 거의 뭐 기출문제 한 70~80%는 푸실 거예요. 여기는 지문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2번에 좀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누가 세금을 낼 거냐 항상 뭐 육하원칙 중에서 좀 필요한 거 누가 세금을 낼 거냐 그러니까 무엇을 했어요 소비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데 자 누가 납세의무자 어디서 납세지 언제를 대상으로 하면 과세기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12번은 뭐냐면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거에 절차를 배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뭐 나라별로 주민등록번호 책 이런 개념의 번호가 없는 나라도 있대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로 부여받거든요. 그 개개인을 국가가 사실은 관리하는 번호가 주민등록번호죠. 뭐 이것도 없애자 말자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근데 사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미국 같은 경우 뭐 일부 미드 같은 데 보면 무슨 사회보장번호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아무튼 관리 번호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편의점 사장인데 삼각김밥 하나 팔았어요. 1,000원짜리. 부가가치세 없는 상태에 1,000원짜리 가격을 팔면 사실은 1,100원을 받아요. 이건 했죠. 그래서 100원, 자, 1,100원을 받아서 1,000원은 내가 가지고 100원은 국가에 갖다 내죠. 즉, 지금, 편의점 사장이, 옷가게 사장이, 음식점 사장이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 세금을 내가 뒤로 빼돌리면 국가가 저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빼돌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국가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해주는 제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탈세범으로 애들을 아니 일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뒤로 빼돌리는 사람보다는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더 많은데 세법은 약간 예외적인 좀 이상한 사람들, 좀 법을 어기는 탈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일단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라는 게 부가가치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부가가치세를 지탱하는 어떤 도구예요. 그런데 그거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업자 등록번호예요.